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슈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를 모아서 톡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의 최은숙입니다. 요즘 저희 모아모아톡을 이제 모모톡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젊은 사람들이 말을 줄여서 하는 그런 세상인데요. 모모톡 하고 얘기해주니까 더 친근감이 있고 더 빨리 말할 수 있어서 아주 좋게 들립니다. 여러분, 모모톡 최은숙입니다. 오늘은요, 텍스 시즌이 가까웠기 때문에 조이스구 회계사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요. 도대체 텍스가 우리를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저하고 앉아 계신 게 점점 습관이 돼가고 여유가 있어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집어주셔서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는 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한 분은 식당에서, 예. 한 분은 방송국으로 전화를 하셔서 네. 조이스구 회계사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도 하셨고, 식당에서 말씀하신 분은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런 내용을. 네, 사실 이제 텍스가 좀 딱딱한 얘기를 해서 맞아요.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더 힘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프로그레시브 텍스 시스템. 네. 우리가 한국말로는 누진세라고 말하는 많이 번 사람은 텍스를 더 세율을 높이 많이 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저번에, 그러니까 한 몇 번 전에 또 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은데 또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연방 정부도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내신 분이 많이 내는 프로그레시브 텍스 시스템을 갖고 있고, 조지아도 그래요. 네. 조지아는 1%에서 시작해서 6%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리밋이 하도 낮아서 뭐 $10,000 정도 이상 버는 사람들은 다 6%를 낸다고 보셔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오늘 차트를 갖고 왔는데 그것을 보실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차트를 두 개를 가져왔어요. 2017년 거하고 18년 거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2017년 지금 텍스 보고를 하시는 중이시니까 2017년 걸 잠깐 이제 커버하고 이제 화면에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그걸 커버하고 갈게요. 보면 7개가 있어요. 레이시 종류가. 10%에서 39.6%까지 가요. 그럼 제일 높은 게 39.6%네요? 예. 그런데 많다. 이제 맞아요. 맞은데 거기 이제 제가 taxable income bracket을 놨는데 첫 번째 10%가 적용되는 거는 $0에서 18,650불까지는 그 금액까지는 10%의 텍스를 내요. 그런 거 뜻이고요.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15%인데 18,650 이상에서 75,900까지는 15%가 적용되는 거예요. 부부가 합산했을 때요? 그렇죠. 그렇죠.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옆에를 보면 1,865불 플러스 15%가 되는 거죠. 1,865불은 어디서 나왔나요? 18,650불의 10%. 그죠? 네. 확실히 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플래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텍서블 인컴을 봐가지고 지금 보세요. 23만 3,350불이 33% 텍스 브레이크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거를 28%로 내려줄 수 있다면 5%와 또 조지아 6% 하면 11%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 회계사님 23만 3,349불을 벌면 그게 28%까지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불 빼고 싶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이 텍스블 인컴의 종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플래닝을 하면서 텍스 보고를 하시기 전에 이제 디퍼런스를 얘기 드리고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되시죠.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종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보면 2018년 거는 변했네요. 변했죠. 39.6%에서 37%로 내려갔어요. 부자가 덜 내게 바뀌었다는 게 이 뜻이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10% 아까 18,000 얼마인데 지금 19,000으로 올랐죠. 그러네요. 처음에도. 그러니까 다 조금씩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자가 혜택 많이 봐서 속상해요. 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누가 텍스를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텍스를 누가 많이 냈냐?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한 45%가 텍스를 안 내요, 아예. 그러면 한 거의 55%에서 50%. 잠깐 이해가 안 됐는데 45%의 사람들은 그러면 텍스를 안 내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그냥 인컴이 작은 거예요. 아, 네. 아, 저는 텍스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텍스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좀 굉장히 많지 않은 few. 네,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맞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텍스를 하나도 안 냈냐. 맞아요. 네,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그분이 텍스를 안 낸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종류가 텍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연방 정부의 인컴 텍스를 안 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인컴이 많은데 네. 일하지 않은 인컴일 수 있잖아요. 다 뭐 이자, 렌트비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다르게 트리트먼이 네, 되니까 네, 결국은 이제 올라오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45% 사람들이 텍스를 안 내는 거는 네. 뭐냐면 그냥 인컴이 너무 낮아서 그러면 이제 대부분 텍스를 그렇게 안 내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날 이제 퀘스천 물어보잖아요. 자, 하나 이제 또 차트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네. 그래 넘어갔으니까 이제 퀘스천 그러면 지금 오른쪽 걸 보세요. 이제 싱글 거가 왼쪽 거고 오른쪽 거 결혼한 사람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은 네. 저기 그 밝은 컬러의 블루 있죠. 네. 하늘색이라고 말하는. 네. 예, 그 하늘색이 오른쪽에 가니까 35%. 왼쪽에 차트에도 보면은 35%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키가 다른가요? 키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네. 2017년도에는 네. 돈을 저만큼 버는 사람들이 35% 텍스 내는 게 저렇게 조금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만큼 더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텍스 브레이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이 10%에서 맨 오른쪽 거를 보시면 네. 37%가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37%가 끝인데 이 텍스 브래킷 중에서 네. 가장 많이 사람들이 속한 건 어느 브래킷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텍서블 인컴이 가장 많이 속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그래요? 도대체 그 중상층이라고 말하는 에버러지는 어딘가가 제 퀘스천이었는데 예. 저는 제 생각엔 그냥 한 7만에서 12만 불 정도가 아닐까요? 우리 7만에서 12만 정도 가면은 다 어디예요? 12%에서 네. 22%안 네, 되는 네. 금액이잖아요. 네, 네. 굉장히 잘 맞춰주셨어요. 진짜요? 그런데 제일 네. 많이 fall 하는 거는 15%. 비슷하네요, 제가. 굉장히 비슷하세요. 네. 난 자꾸 물어보실 때마다 틀려서 준비를 했어요. 15%가 제일 많아요. 2016년으로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네. 거기가 그러면 15%가 제일 많잖아요. 네. 그럼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 네. 텍스페이어들의 국민들의 텍스를 내야 되는 사람들의 한 45%는 안 내요. 빵. 네. 그런데 제일 많은 건 지금 15% 정도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러면 텍스페이어 이제 55% 남은 사람들 중에 네. 텍스를 내는 사람들의 77%가 15% 미만인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10명이 모였어요. 네. 거의 4명 반은 안 내요. 안 내고. 우린 5.5가 남았어요. 네, 네. 근데 우리 중에 77%는 3명 이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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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별로 다 텍스를 많이 안 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것 같이 생각이 되죠? 왜 이렇게 많이 내는 생각이 왜 내시냐면은 네.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셔서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연방정부 텍스. 소셜 시큐리티 텍스 일단 무조건 내놓은 상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W2나 이런 걸 보시면 네. 그렇게 텍스를 많이 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소셜 세큐리티 텍스가 이제 6.75%? 7.65%. 메디컬랑 같이 합쳐서 합치면 7.65%. 그러고 15% 합치면 벌써 22.75%가 맞아요. 거기 이제 조지아가 6% 합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네요. 많다고 느껴지는데 네. 사실은 택서블 인컴이 15%라는 거지 우리가 크레딧도 맞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들이 있으면 뭐 차도 그런 걸 다 빼면 실질적으로 내는 텍스는 한 6.5%밖에 안 되세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인플로이가 돼갖고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제 W4라는 걸 필아웃해요. 이제
디펜던트가 몇 명 있어요, 뭐 있어요. 네네. 그거를 가지고 텍스 위톨딩을 정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많이 하시면 나중에 리펀드를 받을 게 많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걸 좀 적게 하시면 네. 리펀드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희 이제 어떤 분이 디펜던트를 9명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자식이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그분은 일단 텍스를 매달 내는 거는 좀 적게 내고 나중에 자기가 돌려내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맞아요. 얘기했었던 그런 걸 하고 네. 어떤 분은 엑스트라로 내가 100불씩 더 내겠다. 맞아요. 네. 회계사님은 그 회계사님 본인은 그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텍스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네. 15%, 뭐 39% 했을 때와 네. 그 디펜던트를 깎아낼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네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그걸 effective tax rate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대부분은 6.7% 밑으로 다 대부분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고 네.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건 연금 받는 거 아닌가요?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말하자면은 내가 소셜 인슈런스를 든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도 받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17년 뒤면은 지금 받는 베네핏의 한 고갈은 안 되고 한 70% 정도밖에 줄 수 없어요 하는 말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거에 의존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뭐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너무 안 내시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세요. 야, 이게 이제 깊은 얘기로 들어가면 뭐 아예 안 내겠다, 뭐 이런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안 내서 뭐 그 다음 베네핏을 어떻게 받겠다 별 얘기들을 다 하시는데 그렇죠. 그 긴 세월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사실은 그럼요. 18살부터 텍스 신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내고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조이스 회계사님 얘기는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내고 살지는 않는다. 예,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자, 그렇지만 우리 텍스 신고 시즌이 됐을 때 그래도 우리는 적게 내고 싶다 하시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좀 전에 회계사님이랑 얘기를 할 때 1불 차이, 2불 차이로 텍스 레이트이 엄청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텍스 플랜이 사실 필요한 거라고 저는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잠깐 얘기는 안 했는데 제일 하이스트 텍스 브레이크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39.6이나 이제 2018년부터는 37%. 그런데 그런 텍스 브레이크에 혹시 fall 하시는 분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은 이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은 좀 프라우드 할 수 있는 이유. 많이 벌고 많이 내는. 그 사람들은 사실 미국에 1%가 안 돼요. 진짜요? 네. 아니, 전에 누군가가 그 이제 신문에서 뭐 좀 하대한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이 미국에서 우린 전부 다 이퀄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내는 텍스로 쟤네들 먹고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그 프라이드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넘버는 뭐 최근 넘버는 아니고 2013년 번역이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1%이라 그래도 금액 차이는 엄청나겠어요. 그럼요. 몇백만 불을 텍스로 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럼요. 무지하게 많죠. 지금 특별히 이제 텍스 시즌이 돼서 굉장히 많이 상담을 받으시고 뭐 지금 굉장히 힘드신 그래서 목도 좀 쉬셨는데 맞아요. 그런 시즌인데 가장 많은 질문이나 아니면 요구사항 회계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요. 저는 왜 텍스를 이렇게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갖고 왔으니까 회계사님한테 텍스를 안 내게 해주는 방법 없어요? 아니 많이 내는 이유는 많이 벌어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좀 의외인데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캐시로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점점 이렇게 이제 캐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블랙
머니라고 하잖아요. 블랙 머니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별로 없어요. 요새는 차도 못 사고 집도 못 사고 그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이트 머니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텍스를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죠.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내가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어떻게 안 내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조금 내고 안 내기 위해서 지금 회계사 사무실까지 왔다. 어떻게든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텍스 법이 허락하는 한 여러 가지를 다 보게 되니까 모든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게 되고 이제 아니면은 돈을 다른 어떤 형태로 옮겨서 은퇴 플랜에 넣는다든지.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죠. 뭐 그런 걸 넣어가지고 빼서 텍스 라이빌리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레커멘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 다 뛰어가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돈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은퇴를 요새는 뭐 67세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 죽을 때까지 그 금을 받는 거잖아요. 30년. 적어도 30년 맞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내가 67세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돈을 주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 금액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플래닝을 하는 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먼 훗날의 생각은 잘 안 하고 지금 당장 돈이 얼마를 내야 되느냐에 사실 더 집중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텍스 시즌이 되면 막 곳곳에 이제 이 간판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텍스 돌려받을 돈 있으니까 미리 써라. 그게 엄청나게 이제 붙잖아요. 네가 텍스 신고한 서류만 보여주면 내가 이 물건을 너한테 주겠다. 막 이런 게.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리펀드를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뭐 다른 회사 네임을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안 되고요. 그렇게 이제 가면을 이렇게 도와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월마트 안에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거죠. 미리 이제 론도 주고.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걔네가 보는 거는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W2 뭐 어느 회사 거 뭐 그게 확실해야 그걸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봤을 때 인컴이 작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받겠다 하는 거지. 인컴이 작으면 돈을 좀 내더라도 크레딧으로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자녀들이 있다거나 학교를 갔다거나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만큼의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조금은 내셔야 되는 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리펀드를 기대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면 돼요. 리펀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계속 요새는 맨날 그걸 보게 되니까 리펀드 작년에는 받았는데 오늘 못 받았네요. 뭐가 잘못되셨어요? 그런 퀘스천. 근데 이렇게 보면 작년에는 텍스를 위드홀딩을 하셨어요. W2를 받을 때. 근데 이번 해에는 2017년도에는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지 전혀 모르셨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서 회사마다 policy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가셔서 그 W4 폼을 다시 작성하셔서 내시면 그걸 좀 조정하시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텍스 위드홀딩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면 텍스 위드홀딩을 위한 W4를 작성을 할 때 사실은 주의 깊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1년 중간에 그렇죠. 1년 중간에 바꾸실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중간에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기가 태어나거나 뭐 집을 사거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W4는 바꾸실 수 있으니까 바꾸셔서 그걸 좀 조정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돈을 더 내셔야 되셨다고 하면 이제 좀 내는 걸로 가서 좀 바꾸시는 게 덜 쉽죠. 좀 쉽죠. 나중에 텍스를 낼 때. 근데 많은 분들이 W4와 W2를 착각하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W2는 그냥 employee certificate이에요. 그러니까 certificate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런 거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디펜던트가 몇이니까 exemption을 몇 개 해줘요. 그런 뜻이고 W2는 1년 돈을 받은 거를 정산해서 주는 폼인 거예요. 그러니까 W2는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텍스를 냈고 그래서 네트 어마운트는 이거다라는 거를 주는 게 W2고 그렇죠. W4는 그 이전에
인플로이먼이 시작될 때.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만큼의 텍스를 낼 때 뭐 이만큼의 사람을 디펜던트로 신고하겠다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그게 둘 다 W라서 사람을 헷갈리게. 그러니까 W 시작되는 폼이 더 많아요. 하여튼 그렇지만.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컨트랙터로 일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099을 발행받는 거와 W2 발행받는 거를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텍스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 한번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네, 그렇죠? 그 텍스 신고를 할 때가 돼서야. 네, 맞아요. 내가 왜 텍스를 많이 내? 그러면 당신은 컨트랙터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어떤 회사에서 우리는 W2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차이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렇고 나서 보면은 근데 사인은 다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물음이 생기시면 그런저런 이유로 전문가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게 좋은 게 그때마다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 하려면 그렇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물어본다고 또 전문가들이 그때마다 다 앉아서 전화 받고 대답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하루 종일 일본 타시고 전화 안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서도 어떤 미국에 살면서는 어떤 그 전문가들하고의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계신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게 무슨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일 수 있고, 어카운턴트, CPA, 회계사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그게 될 수 있고, 또 변호사도 변호사.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텍스 플랜에 대한 얘기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렇죠. 어떻게 내 텍스가 브레이크다운이 돼서 내가 리펀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텍스를 후에 뭐 돌려받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않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나중에 좀 더 낼 것인가 이거를 조정하는 W4를 작성할 때도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미국에서는 brother-in-law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냥 뭐든지 잘하는 것 같은 목소리 큰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듣다가 혹시 그런가? 그러니까 살면서는 근데 정말로 이제 전문가한테 들으시는 게 그 분야에 어떤 분야든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 번쯤은. 네. 한 번쯤은 상담이 필요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차이인데 그러면 우리 조이수구 회계사님께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이 진짜 전화가 방송국으로 오니까 전화를 하면 상담을 해 주실 건가요? 저 상담을 해주셔. 해드리죠. 30분. 30분. 일단 그럼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30분이니까 빨리 전화하셔서 빨리 끊으셔야 되는데 678-434-4525 맞아요. 네. 제가 왜 이랬냐면 제가 오피스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해.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지 막 이래. 제가 아까 여기 적어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실제로 방송국에 전화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막으로도 한번 처리해 주실 거예요. 678-434-452번 조이수구 회계사님이시고요. 특별히 텍스 플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 30분은 무료로 해주신다니까 컴백하게 질문하세요. 그러셔야 돼요. 네, 30분 넘으면 끊어버릴 거예요. 전화로 그리고 상담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서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포인먼트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 사무실이 그 뉴코아 2층에 있으시죠? 맞아요. 뉴코아 사실은 한인타운에서 굉장히 찾아가기 쉬운 데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요즘 같은 시즌에는 상담하면 귀찮지 않으세요? 귀찮으면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제 일인데 그거는 괜찮고요. 그 대신 이제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제 미리 약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약속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특히 텍스는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1불 차이로 텍스 레이시 막 6%, 6%의 텍스가 막 변하는 거를 아까 그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2018년이 되면서 누진세율이 굉장히 작아져서 굉장히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100만 불을 번 사람한테 39.6%와 37%는 큰 차이죠. 굉장한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는 10%가 18,000불 단위에서 끊어졌는데 지금 아까 차트에서 19,000불 단위에서 끊어졌다 그래요. 이런 도움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는 회계사님들한테 특히 지금 시즌에는 여러분 옆에 목소리 큰 사람 말 듣지 말고 맞아요. 네, 확실한 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텍스도 세이브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내년, 후년 우리 늙어서 우리 그 리타이어 한우를 확실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조이스구 회계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1099하고 W2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시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시청자 여러분,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